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님이 남기신 뼈아픈 경고입니다. 그분은 말년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곁에 두느냐다. 잘못된 사람 하나가 평생을 망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57세에 유배지에서 풀려났습니다. 무려 18년이란 세월을 강진이라는 외딴 곳에서 보내셨죠. 그 긴 세월 동안 그분은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제대로 보셨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걸 보셨고요. 어려울 때 나타난 진짜 친구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죠. 아,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건 정약용 선생님이 직접 경험하고 경고하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곁에 두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년에는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인생 낭비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한테는 제자가 많았습니다. 유배 가기 전에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집에는 늘 배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유배를 떠나는 날,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강진까지 가는 길, 그 먼 길을 배웅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유배지에서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옛날 제자들한테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 책 한 권만 보내줄 수 있겠느냐 하고요. 답장이 왔을까요? 없었습니다. 10년을 가르친 제자, 20년을 가르친 제자들이 모두 모른 척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요. 거짓말이었죠. 그 사람은 그때 한양에서 잘 나가는 관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없으신가요? 좋을 때는 형님, 형님 하더니, 아버지, 어머니 하더니, 막상 내가 어려워지니까 연락 한 번 안 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바쁜 건 핑계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한테는 시간을 냅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나중은 없어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안 합니다. 내가 원래 연락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다른 사람한테는 연락 잘해요. 당신한테만 안 하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습니까? 밥 사주고, 돈 빌려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 없어지니까 휙 돌아서 버리면요. 그게 얼마나 배신감이 큰지 아세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날 도와준 건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내가 부탁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작은 거 하나 해주면 은혜를 베푼 것처럼 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요. 지금 당장 관계 정리하세요. 아까워서요.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많아서 버리기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배신을 당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를 곁에 두는 건 독사를 품에 안고 자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정양용 선생님이 유배 가시기 전 한양에서 벼슬 할 때 일입니다. 선생님은 정조 임금님의 총애를 받으셨어요. 능력도 뛰어나셨고 청렴하셨고 백성을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뭐가 그리 잘나서 임금님한테 저렇게 사랑받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묻히잖아.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정 선생, 축하하네. 자네 덕분에 우리도 빛이 나는군. 뒤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곧 망할 거야. 너무 잘 나가면 떨어지는 법이거든. 그리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정조 임금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어요. 정약용을 모함하기 시작했죠.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합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들이 모여서 정양용 선생님을 유배지로 보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세요? 내가 좋은 일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 안 해주는 사람요. 겉으로는 축하해 하면서 눈빛은 차갑고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간 사람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 생기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너무 잘 나가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충고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에이,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지.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힘들구나. 위로가 되네. 내 불행이 저 사람한테 위로가 된다고요. 정양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자는 스스로를 망친다. 그러나 그 전에 남을 먼저 망친다. 맞는 말씀이에요.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남 끌어내릴 생각만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이제 경쟁할 나이도 아니잖아요. 편하게 서로 응원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비교하고 시기해요. 너희 아들은 잘 나갔더니 요즘 어때? 건강검진 받았다며? 어디 안 좋은 데 나왔어? 그 집 샀다는 거 진짜야? 요즘 집값에 무리한 거 아냐? 이런 질문들 뒤에 숨은 감정이 뭔지 아세요? 네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서 멀어지세요. 그 사람 기분 맞춰주느라 내 좋은 일 숨길 필요 없어요. 내 행복 숨기면서까지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 이 사람들도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정양용 선생님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보셨어요.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유배지 근처에 사는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내가 벼슬 못하는 건 조상 탓이야. 우리 집안이 세도가 아니라서 그래. 내가 가난한 건 나라 탓이야.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가잖아. 내가 친구가 없는 건 세상 탓이야. 요즘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거든. 그래서 정양용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그럼 자네는 벼슬하기 위해 얼마나 공부했나? 그럼 자네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그럼 자네는 친구 사귀려고 먼저 다가간 적이 있나?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은 모르십니다. 제 처지를 끝까지 남 탓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뭐든지 남 탓하는 사람요.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건 부모 탓, 배우자 탓, 자식 탓, 친구 탓, 정부 탓, 자기 잘못은 단 1%도 인정 안 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내가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해서 자기 무능을 남한테 덮어 씌우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상황은 누구한테나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너는 좋겠다.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 탓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환경을 바꿉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평생 제자리다. 그리고 그 제자리에서 평생 남을 원망한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배우지를 않아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에너지를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아이고, 우리 자식이 말이야. 아이고, 요즘 세상이 말이야.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어요. 안 됐다고, 힘들겠다고.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내내 똑같은 소리를 들으면요, 지쳐요. 우리가 지칩니다. 더 웃긴 건 우리가 조언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아니야, 그건 안 돼. 왜냐하면 항상 안 되는 이유만 100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두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저 사람 위로하느라 쓰기엔 너무 짧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해요.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아야죠. 그런데 남 탓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우리까지 부정적이 됩니다. 우리까지 불평하게 돼요. 조심하세요.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 유배 시절 한양에서 편지가 하나 왔답니다. 옛날 친구가 보낸 거였어요. 형님, 제가 곧 강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형님, 고생하시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형님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외로운 유배지에 친구가 찾아온다니, 그것도 함께 지내겠다니. 그래서 기다리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 친구 안 왔습니다. 1년 뒤에 또 편지가 왔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미뤄졌습니다. 이번엔 꼭 가겠습니다. 또 기다리셨습니다. 안 왔습니다. 2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그때 정약용 선생님이 깨달으셨대요. 아, 이 사람은 오지 않을 사람이구나.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친구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지 마라. 내 말은 이제 믿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많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요. 다음에 꼭 밥 한 번 먹자. 절대 안 사줍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정작 연락하면 핑계 100가지. 이번엔 꼭 지킬게. 약속해. 약속은 무슨 공약입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내 말 안 믿어?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엔 진짜야. 진심이야. 진짜와 진심이란 단어를 달고 사는 사람 치고 진짜 진심인 사람 못 봤어요. 나 원래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원래 잘 지키는 사람은 나 약속 잘 지켜.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지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많은 자는 믿을 수 없고 약속이 많은 자는 지키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은 말이 적어요. 대신 행동이 확실합니다. 밥 먹자 10번 말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찾아와서 밥 사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도와줄게 100번 말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내 일처럼 뛰어주는 사람이 진짜 인간이고요. 그런데 말만 많은 사람들은요,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처음엔 넘어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진심이겠지. 두 번째도 넘어가요.
사정이 있었겠지. 세 번째부터는 의심하기 시작하죠. 어? 또,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우리 시간, 우리 감정, 우리 기대를 다 써버린 후니까요.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나 지금 차가 고장 나서 그래. 내 차 하루만 빌려줘. 나 지금 일손이 딸려서 그래. 하루만 도와줘. 다 거짓말입니다. 돈은 안 갚고, 차는 사고 내고, 하루는 한 달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는 이제 속을 만큼 속았잖아요.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말만 믿지 마세요. 행동을 보세요. 한번 약속 어긴 사람은 또 어깁니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 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는 기대 버리세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특히 저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5번째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일입니다. 18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그동안 안부가 궁금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감동적이죠.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차갑게 대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 유배 갔을 때는 연락 한 번 없더니 돌아오니까 몰려온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비록 유배 갔다 왔지만 여전히 조선 최고의 학자라는 명성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 명성에 기대려고 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글 공부를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선생님,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요. 서문 좀 써주시면. 선생님, 제가 관직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추천서 좀 써주시면. 전부 뭔가를 얻어가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내가 유배가 있을 때는 왜 연락 안 했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선생님 폐를 끼칠까봐 거짓말이에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연락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세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요.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뭔가 부탁할 일 생기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안부는 관심 없고 뒤에 부탁이 숨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정말 오래됐네. 우리 사이에 부탁 하나쯤이야. 오래된 사이면 평소에도 연락했어야죠. 이번 일만 도와주면 다음엔 내가 꼭 보답할게. 다음은 없습니다. 이번만 또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을 이용만 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다. 그저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듯 너를 보는 것이다. 섬뜩하죠?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눈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예요. 쓸모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리는 도구.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질 않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없다가 자기가 힘들 때만 나타나요. 우리 좋은 일 있어도 축하 안 하는데 자기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러 와요. 우리한테 관심은 없는데 우리가 가진 것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면서도 그게 이용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사이 아니야. 친구끼리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족인데 이것도 안 도와줘? 이웃 좋은 게 뭐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관계를 방패로 씁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뭔지 아세요? 필요 없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부 궁금해서 전화하는 사람, 할 말 없어도 가끔 얼굴 보러 오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맙시다.
안 돼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어. 내 형편도 어려워서 말이야.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님이 경고하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 남의 불행을 즐기는 시기심 가득한 자,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자, 입으로만 사는, 말만 많은 거짓말쟁이, 당신을 이용만 하는 기회주의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해. 이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 그 직감을 믿으세요. 정약용 선생님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이다. 쌓을 시간이 아니라 버릴 시간이다.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인연 만들기도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다고 나쁜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을 이유도 없고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당신 에너지 빼앗는 사람, 당신한테서 뭔가만 얻어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없어도 당신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여요. 묵묵히 옆에 있어준 사람, 아무 말 없이 도와준 사람,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준 사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간과 마음을 주세요. 그게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좋은 사람 1명이 나쁜 사람 10명보다 낫다. 여러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나쁜 사람들한테 낭비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들과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게 우리가 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실 거죠?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노후의 온기였습니다.